공공 입장에서도 결국 토지 필지를 개발하고 그거를 팔아야지 이게 자금이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팔지 않으면은 그냥 땅만 지어주고 끝나게 되는 거라서, 제가 사업의 시행 주체라면은 여기를 오피스로 그런 규모로 개발해서 여기를 채울 그런 자신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 단위 돈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주간 주요 뉴스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뉴스는 12년 만에 용산을 좀 재개발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뉴스는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여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용산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사진처럼 정말 엄청난 그런 조감도를 갖게 됐습니다. 현재 여기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가 비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멋지게 꾸며가지고 여기를 개발한다는 게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한 주요 골자가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이 프로젝트가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물산 다녔었는데, 그 삼성물산에서 제가 사표 냈을 때 저 같은 소위 한량을 잡을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해가지고, 최상욱이 너는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시행 쪽에 관심이 많던데 우리가 용산을 개발하는데 너 거기 한번 가볼래?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 그 마지막 그 인사팀장의 그 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칫했는데 그냥 그만두면서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2011년에 애널리스트가 되고, 공교롭게도 11년, 12년에 이 사업이 결국은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사실 2006년부터 삼성물산이랑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결국 토지 정비 사업도 다 끝마치지 못하고 이 사업이 드랍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 한 10년 정도 굉장히 좀 그 공백 기간이 있었다가 지금 다시 발표가 된 겁니다. 다시 발표가 됐는데 또 이렇게 사진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마치 시계추를 12년 전으로 다시 데리고 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사업비도 늘었는데 사업비가 진짜 크게 늘었습니다. 일단 컨셉은 여기는 용산구 한강로 한강로 3가 40-1번지고요.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50만 제곱미터는 3.3 제곱미터로 나누면 한 16만 평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신도시를 지으면은 신도시가 1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우리가 한 100만 제곱미터당 주택으로 치면 아파트 한 8,000세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도시가 아니라 정말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하는 거니까 50제곱미터 정도 사업이고, 여러분 뭐 마곡지구 아시죠? 서울에 있는 마곡지구가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얘보다 면적은 6배 정도 크거든요. 근데 면적은 5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일단 사이즈가 용적률이 높으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의 시행자는 그래서 코레일이랑 서울도시공사인 SH공사가 7대3으로 하겠다. 토지 소유는 코레일이 73%, 국토부가 27% 이렇게 갖고 있고, SH공사를 이 사업의 사업주로 시행사로 껴들여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방식이 중요한데, 공공이 기반시설 선투자를 하고요. 기반시설이라 하는 거는 토지 조성하고 그 다음에 도로공원 짓는 거, 이런 거를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걸 선투자한 다음에 그러면은 땅이 남잖아요. 그 민간 필지를, 개별 필지를 민간들에게 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위는 10년 4월부터 이렇게 쭉 22년까지 왔고, 토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토지를 보면은 전체 면적은 약 50만 제곱미터인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복합용지로 되어 있는 거랑 기반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기반시설 용지가 전체의 40%로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용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와 공원 이런 겁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신도시를 지으면요, 그 신도시의 40%는 도로와 공원으로 빠져요. 도로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를 넘어가는 경우가 보통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도로를 많이 깔아놓다 보니까 그 도로가 되게 저한테는 요새 어떤 느낌이냐면은, 도로 면적이 굉장히 넓게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도시 개발했을 때 도로가 버리는 그 면적이 너무 넓어져 가지고 차포 다 떼면은 뭐가 없어,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 3기 신도시도 도시 기반시설을 한 40%를 깔고 나면은 나머지 한 60% 깔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1기 신도시들, 1기 신도시도 도시 기반시설로 까지는 게 한 60% 까져요. 그래서 나머지 한 40만 개발하게 된 겁니다. 40만 개발하니까 전체 도시에 오히려 더 많은 면적이 도로와 공원으로 빠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용산은 주변에 완전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처럼 짓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주변에 공원이랑 도로가 빠지지만 한 60%는 개발 가능하고, 요게 30만 제곱미터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떤 데는 뭐 1000%, 어떤 데는 뭐 1700% 이렇게 줄 생각이고, 요거를
민간에게 팔겠다. 이 60%인 30만 제곱미터를 민간에게 팔겠다. 우리는 뭘 하냐? 우리 이제 코레일이랑 서울도시공사는 뭘 하냐? 여기에 우리 돈 넣어가지고 이 조성사업, 블럭 조성사업 기반 공사사업 요거를 하겠다. 요게 지금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사업 다 해가지고 땅 딱 만들어 줄 거고 그 땅에는 용적률 엄청나게 줄 거니까 민간 들어오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개발이익을 사업 시행자가 다 가져가도록 해가지고 과거의 개발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던 그 사업 시행자는 코레일이랑 또 민간 사업자가 있었고 거기에 드림사업단이라고 해서 그 삼성물산하고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회사가 했었는데 이 두 회사는 지금은 이제 아웃됐고요. 지금은 이 사업을 공공주도로 개발을 하고 민간 그 택지는 민간 디벨로퍼들이 분양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형태는 수분양 민간 사업자. 얘네들을 횟지별로 디벨로퍼를 둬가지고 그렇게 가져갈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래서 계략 계산 한번 해봤어요. 퀵견적. 이제 아주 정밀한 건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40%는 서비스 면적이죠. 잔여 60%인 30만 제곱미터를 용적률 1000%를 하게 되면은 300만 제곱미터가 되고요. 업무지구를 뭐 1700% 하면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300만에서 한 350만 제곱미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서울의 전체 오피스의 총 면적이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스타타워도 있고 막 많은 여러 가지 오피스 시설들이 있는데 그 전체 총 면적이 5천만 제곱미터 있어요. 그래서 용산을 개발하게 되면은 업무지구로 거의 한 30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퍼센트에서 거의 뭐 한 8%, 10%이 정도까지도 그 추가적인 오피스가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만 있냐? 그게 아니죠. 그 현대가 삼성동에 있는 과거 한전부지 10조 원에 사가지고 거기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연면적이 상당할 텐데 그런 형태의 건축물들이 서울에 앞으로도 지어질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용산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런 공급의 블랙홀이 돼가지고 소위 오피스 공급 과잉의 리스크가 약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민간 땅을 그 디벨로퍼들이 그 땅을 결국 사야 되는데 살 때 이걸 내가 분양할 수 있을까? 여기 다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비용을 좀 보면은 토지비가 16조 정도가 돼요. 왜 16조냐면은 현재 땅값이 10조 정도 되고 여기에 공공이 5조 정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내고 공원 만드는데 한 5조 정도 들어가요. 거의 약간 마진 붙여가지고 한 16조에 팔 것 같아. 그러면은 전체 50만 제곱미터니까 제곱미터당 1000만 원의 조성비가 들어가거든요. 토지비를 포함해서. 공사비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땅값이 이 정도 되는 거고 평당 3,300만 원짜리 땅이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건축비 35조 들어가죠? 그러면 350만 제곱미터에 35조니까 얘도 제곱미터당 1000만 원. 공사비가 평당 3,300만 원 들어가. 그러니까 공사비가 3,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는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토지비랑 건축비를 합쳐서 분양하게 되잖아요. 토지비랑 건축비를 합쳐서 분양하게 되니까 그 공공에서 이거를 원가로 팔아주면은 원가로 팔아도 민간에서 생각하는 원가가 한 6,600만 원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면은 용산이니까 이 가격이 해소가 될 수도 있는데 오피스를 평당 6,600만 원 그 이상으로 팔아야지 내가 마진을 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금융비가 또 거의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금융비도 빠져 있으니까 간접비 1.5배만 하더라도 거의 평당 1억 정도가 되는 건데 제 생각은 뭐냐면은 이게 한두 평 정도가 아니라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서울시 전체 면적의 6% 이상의 증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사갈 디벨로퍼가 과연 한국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을 통해서 조성하겠다고 한 거 있잖아요. 공공이 기반시설 선투자를 하고 민간 개별 필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공은 이거를 내년부터 착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5조 원을 들여서 도로와 공원을 만들 거예요. 아마도 그 공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지금처럼 미개발 상태가 아니라 개발된 상태로 남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행사들은 달라붙을 수가 있는데 공공 입장에서도 결국 이거를 토지 필지를 개발하고 그거를 팔아야지 이게 자금이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팔지 않으면은 그냥 땅만 지어주고 끝나게 되는 거라서 앞으로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보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의 시행 주체라면은 여기를 오피스로 그런 규모로 개발해서 여기를 채울 그런 자신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겠지만 어딘가에 또 이런 꿈이 있는 그런 디벨로퍼들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도쿄에 야자부 다이힐스라고 아니면 록봉기라고 해서 일본의 도시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성공한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은 재개발만 한 30년 넘게 했거든요. 재개발을 30년 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 하겠지만 거기는 막
그 토지나 거주민 동의를 받고 공공이 들어가고 민관 합작으로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을 오래 제조해서 만드는 것처럼 결과물도 되게 엄청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원샷에 이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지어놓으면 대충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단위 프로젝트를, 이건 조단위도 아니고 수십조짜리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2차전지 업체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2차전지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할 때 걔네들이 그냥 공장 짓겠다 이런 게 아니라 수주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개발 사업들도 사실은 사용처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떤 블럭은 누구한테 팔고 어떤 블럭은 누구한테 팔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되고 나서 기반시설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기반시설비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지어 놓으면은 알아서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용산은 그동안 우리 서울시 도시 공간 구조에서 용산은 거의 무존재한 기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과거에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차단된 그런 동네였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권이라든가 광화문권 같은 그런 다중교통시설이 용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수십 년째 개발이 거의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를 개발할 때 보통 필요한 그런 광역 교통망이 현재 용산에서는 많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역이 있으니까 광역 교통망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굉장한 원격지를 이동하는 그런 광역교통망을 의미하는 거고, 서울 근교에서 이제 소위 30분에서 40분 이내에 통근통하기 편리한 그런 교통망이 용산에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를 개발하기에 좋은 부지는 아닌데, 여기 왜 이렇게 항상 그 뭐라 그럴까, 모 시장님이나 이제 어떤 계층, 어떤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항상 초고층 개발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 뉴스를 전달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현 정부는 용산을 밀어주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도 용산으로 옮겼고, 그리고 용산 개발 사업도 계속해서 발표됐고, 용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도시공학적 상식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여기에 이제 5조 정도 넣어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씁쓸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오늘 뉴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뭐 기대하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 기대하시는 분도 기대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땅이 팔리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